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여기 통조림, 스팸, 스위트콘 통조림, 꽁치 통조림 이런 게 나오는데요. 통조림을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사용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세계대전 때부터 군인들의 전투 식량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네, 독일 밑에 있던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뒤 주변 지역의 영토를 요구하자 당시 연합국의 가장 핵심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독일과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유화적이라고 해서 이런 유화적인 태도가 독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와의 협상을 무시하고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독일이 넘어오는 거죠. 파리를 점령하자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드골은 영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저항했습니다. 영국은 총리인 처칠을 중심으로 독일과 맞서 싸웠고요. 전쟁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 편에 서서 그리스와 아프리카를 침략했고 독일은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채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독일은 이렇게 유럽의 한가운데에 있는 국가예요. 한가운데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 빠르게 이렇게 한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프랑스부터 폴란드를 먼저 공격하고 프랑스를 공격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폴란드를 쉽게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소련과 여기를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을 맺고 동부전선을 안정시킨 다음 서부전선으로 가는 그런 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소련과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조약으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사실 독일은 소련을 싫어하고 소련은 독일을 싫어해요. 서로 완전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거든요.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대립할 수 없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사진으로 풍자화를 그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조는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엔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는 악수를 두면서 점점 독일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독일은 소련과 맺었던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고 소련을 공격하게 됐고요. 한편 일본은 중일 전쟁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한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 지역에 관심을 못 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미국이 너네 왜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냐? 너희를 경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압박하자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쟁이 태평양까지 넓어지게 되는데 이를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를 계기로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도 참전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영국, 프랑스 편에 서게 되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나게 됐을까요? 2차 세계대전은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그 전투에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했던 그 전투를 했던 게 스탈린그라드 전투였거든요. 여기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점점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소련은 연합국 측이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랑 결국엔 싸우게 됐으니까. 1943년 가장 먼저 이탈리아가 항복하게 되고 이듬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프랑스 파리가 해방되게 됩니다. 노르망디는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하듯이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사를 이끌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파리를 해방시키고 독일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어 연합군이 독일로 진격하자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결국에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무조건 항복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전에 계속해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처럼 일본에게 항복을 해라. 그리고 조만간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혀 듣지 않았죠.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이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 미국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랑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던 임시정부에서 한국 광복군을 편성하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 국가 연합 작전을 수행했고 미국 전략정보국인 OSS와 합동훈련을 펼쳤는데요. 이 OSS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뮤지컬 스윙데이지의 유일형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표를 좀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고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서쪽으로 침범을 해서 프랑스의 파리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깨면서 점점 독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1941년에는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1942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과 소련이 서로 싸운 전투였는데요. 이게 단일 규모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전투예요. 소련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독일도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데 독일이 이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련이 승리해요. 이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프랑스 파리를 해방하게 되고 이후 1945년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게 됩니다. 그럼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떤 피해를 남겼을까요? 사망자가 약 5천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죽었습니다. 사망자가요.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명피해가 큰 전쟁이었고요.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고 전쟁 중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전쟁 과정에서 막대한 화석연료가 사용되면서 자연환경도 파괴되었습니다.